노다지 썰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은 이 정밀화학기술 하나로 글로벌 제약사랑 디스플레이 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아주 야심찬 기업이죠. IT캠입니다. 이 독보적인 기술력하고 또 고객사와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의 문턱에 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IT캠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성장 이면의 그림자도 분명히 짚어봐야 합니다. 대규모 공장 증설에 따르는 막대한 금융비용, 그리고 또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신사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IT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오늘 토론에서는 IT캠의 미래를 둘러싼 이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IT캠이 마주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IT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사업, 그러니까 의약품 소재 사업부터 시작해보죠. 저는 이 사업이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즉 흔들림 없는 캐시카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매출의 한 60%가 여기서 발생하고요. 고객사들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제약사들이죠. 그 안정성의 근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약산업의 특성상 공급사 교체가 어렵다는 건 일반적인 사실인데 IT캠만의 특별한 강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FDA 등록이라는 아주 높은 진입 장벽에 있습니다. IT캠이 특정 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하면 그 원료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전체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서류로 등록이 돼요. 만약에 고객사인 글로벌 제약사가 공급사를 IT캠에서 다른 회사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이 복잡하고 지난한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신약 출시가 급한 제약사 입장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계가 형성되면 거의 독점적이고 장기적인 공급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FDA 락인 효과의 강력함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한번 진입하면 혜자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안정적인 기반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막대한 비용 문제입니다. 회사 스스로가 2025년과 2026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의 이익이 정체될 수 있다고 공시를 했어요. 성장하는 기업의 이익이 2년간 멈춘다는 건 이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그 이익 정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년 1월에 완공될 괴산 신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초기 고정비 부담 때문인데 이건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시적인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괴산 공장의 핵심인 생산동이 완공되기도 전에 먼저 지어진 R&D 사무동 때문에 벌써 매월 3억 원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 매출은 한 푼도 일으키지 못하는 건물에서 매년 36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익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비용부터 재무제표를 압박하는 상황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건 너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IT캠에게 열리고 있는 지정학적 기회라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 아실 겁니다. 사실상 중국의 특정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로 인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 파트너를 대체할 곳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수혜를 받을 기업이 IT캠뿐만은 아닐 텐데요. 인도나 일본 기업들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인도는 여전히 품질 신뢰도에서 의문부호가 붙고 일본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같은 문제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결국 우수한 품질 관리 기준인 GMP 인증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IT캠은 가장 준비된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발생하는 비용은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 비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회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의 신뢰를 위협하는 내부적인 요인도 존재해요. 바로 이대주주인 재무적 투자자 FI의 지분 매각 가능성입니다. 소위 오버행 이슈죠. 현재 한 4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 물량이 언제 시장에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주가의 상당한 부담 요인입니다.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당장의 투자 심리부터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은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다시 사들일 의지가 명확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경영진이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죠. 오히려 저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최대 고객사의 매출 비중도 30% 수준에 불과하고 한 40여 개 고객사를 상대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력 제품 역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 원료고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의지가 있다는 것과 그 리스크가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기존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결국 이익 성장이 뒷받침될 때의 이야기인데 앞으로 2년간 이익 정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오버행 리스크까지 안고 간다. 이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존 사업의 안정성마저 새로운 투자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투자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쟁점인 괴산 신공장 투자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저는 이 투자가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이고 아주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기존 오창 공장은 이미 가동률이 75%에 달해요. 화학 공장은 반응기 세척하고 다음 생산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동률 75%는 사실상 24시간 내내 기계를 돌리는 100% 가동, 그러니까 풀캐파 상태입니다. 증설 없이는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성장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거죠. 성장을 위한 투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투자의 방향과 속도가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너무 이른 시점에 심지어 확실성이 좀 떨어지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투자의 필요성과 투자의 합리성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괴산 신공장이 완공되면 IT캠의 전체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특히 8,000리터급 대형 반응기를 여러 대 설치하는데 이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원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단순히 양적 팽창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질적인 도약입니다. 그 도약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익이 정체되는 상황이 2027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중의 핵심인 의약품 생산을 위한 GMP 인증 공장은 2027년 하반기에는 완공됩니다. 그때까지는 반쪽짜리 투자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금융비용과 고정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신공장 1단계로 먼저 증설되는 디스플레이 소지 생산동만으로도 연간 500억 원의 추가 매출과 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진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의약품 공장이 완공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바로 그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과연 합리적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IT캠의 OLED 소재 사업은 원래 의약품용 대형 반응기를 돌리고 남는 작은 반응기의 가동률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전략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유효 설비를 활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사업에 회사의 명운을 걸 만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력 사업이 아닌 분야에 너무 큰 힘을 싣는 것 아닌가요? 시작의 배경이 어떠했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IT캠은 국내 대기업의 최신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LCD 시장을 중국에 뺏겼던 뼈아픈 경험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는 기술 유출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IT캠이 그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통과하고 핵심 파트너로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과 신뢰도를 증명하는 것이죠. 기술 보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IT캠의 지적재산권 전략에 더 큰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IT캠은 생산 레시피가 핵심 자산이라 일부러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전략을 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뒤집어 말하면 공식적인 기술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뢰에만 기반한 구조는 내부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변수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신뢰관계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시각입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출신의 우수한 인력들이 IT캠의 기술력과 비전을 보고 합류하고 있거든요. 현재 CTO, COO, 공장장, 제약본부장 등 핵심 임원들이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IT캠의 기술력과 고객사와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IT캠이 준비하는 진짜 미래, 신사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리고뉴클리오타이드와 펩타이드 신사업이 IT캠을 또 한 번 도약시킬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직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실질적인 이익 기여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용어부터가 좀 생소한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올리고뉴클리오타이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올리고뉴클리오타이드는 간단히 말해서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의 짧은 조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익숙해진 mRNA 백신이나 최근 각광받는 유전자 치료제처럼 차세대 의약품의 핵심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IT캠은 바로 이 미래 의약품의 심장부를 만드는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GLP-1 기반의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원료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캠은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시장이 크다는 건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IT캠이 그 치열한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사업 구조로 보면 주요 고객사와의 오랜 관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핵심 고객사의 신약 개발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혹은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경쟁사에 물량을 넘겨준다면 IT캠의 신사업은 한순간에 좌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업인 만큼 이런 고객사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지점에서 IT캠의 독보적인 정밀화학 기술력이 빛을 발합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수많은 화학 원료를 레고처럼 순서에 맞춰 정확하게 붙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불량품이 되죠. IT캠은 이 합성 공정 기술의 강점이 있어서 불량 없이 생산 효율, 즉 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율은 곧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고요. 심지어 원료를 붙일 때 쓰는 핵심 재료인 효소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역량을 갖춰서 누구도 쉽게 따라오기 힘든 기술적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경쟁사인 다른 소재 기업들이 현재는 전자재료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IT캠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구도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유망하다면 거대 자본을 갖춘 대기업이나 글로벌 경쟁사들이 언제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적 우위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작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사업을 회사의 미래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올레드 소재의 원천 기업인 UDC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 중 최초로 IT캠에 직접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UDC가 단순히 디스플레이 기술만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UDC는 투자 결정의 주요 이유로 IT캠의 의약품 및 CDMO 사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꼽았거든요. 해당 분야의 글로벌 최고 기업이 IT캠 신사업의 가능성을 인정한 가장 확실한 징후 아닐까요? UDC의 투자가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사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을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라고 부르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IT캠은 FDA 승인으로 보호받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생산 능력을 3배로 키워줄 괴산 신공장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단기적인 비용 증가와 이익 정체는 더 큰 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건강한 성장통이며 그 미래는 매우 밝다고 확신합니다. 성장 잠재력에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그로 인한 이익 정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사업의 성공이 아직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버행과 같은 시장의 불안 요소까지 고려할 때 막연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신중한 시각으로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결국 IT캠이 단기적인 투자 부담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의약품과 디스플레이를 아우르는 차세대 핵심 소재 기업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성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긴 시간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결국 괴산 신공장의 성공적인 가동과 아직은 청사진에 가까운 신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